네네. 안녕하세요. 대치메카에서 통합사회를 수업하고 있는 사탄마녀 권미영입니다. 사탄마녀라고 하는 별명은요, 아이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도 제가 암기를 안 하니까 좀 달달달 볶다 보니까 마녀수를 좀 듣게 됐거든요. 해서 그냥 별명으로 굳어져 버렸네요.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 오신 어머님들과 함께 그래도 한번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자녀를 이미 키우신 분들은 통합사회가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이제 첫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통합사회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통합사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통합사회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탐구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혹시라도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회탐구 과목은 기본적으로 총 9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시험을 볼 때 그때 선택하는 과목으로 2과목 선택할 때 그때 기준이 되는 전체 9개 과목을 사회탐구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역사 과목, 그래서 동아시아사 또 세계사 이제 2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지리 과목으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 과목으로 경제, 그다음에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문화 이런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 과목으로는 생활과 윤리하고 그리고 윤리와 사회 이제 이렇게 해서 총 9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사회 과목에는 전체 한 7과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7과목이 정말 통합적으로 가르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통합사회에 이렇게 사탐 과목이 들어가 있을 적에 이게 한 단원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2, 3학년들이 배우는 그 사탐 과목의 내용이 그냥 한마디로 덩어리로 던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받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서 탐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단순하게 암기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수반이 안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가능한 얘기고 고등학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통사 수업이 방학 때 꼭 필요한 이유는 물론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없이는 학교 수업을 듣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적에 1학년 필수 과목으로 통합사회는 국어든 또 이제 수학이든 또 영어든 간에 동일하게 3단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중요성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경제나 정치나 법, 사회문화 이제 이쪽 단원이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좀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이나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게 이렇게 가네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통합사라든지 또는 사회탐구 과목이 선화예고에서 어떻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시에서는요, 국어하고 사탐 과목 2과목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홍대 입시설은 특히 이제 미술부 출신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 수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과목과 비교했을 때는 투자 대비 성적이 높은, 한마디로 가성비가 높은 과목이라는 거죠. 해서 암기만 조금 꼼꼼하게 해준다면,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마나 암기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학원에서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케어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적은 시간을 들이고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화예고 통사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교과서가 있습니다만, 비상교육 교과서가 있습니다만 담당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보충 자료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문제들이 정말 학교 수업을 만약에 제대로 안 들었다, 또는 필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예시문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것이 수능에도 안 나오는 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학교 수업이 중요하고, 또 그 학교 수업의 내용들을 학원에서 얼마나 잘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받아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암기시킬 수 있느냐가 성적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과목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즉 바탕 지식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암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2, 3학년 선생님들이 통사 수업을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1학기 때 세 선생님이 전부 다 2학년 또 3학년의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3학년 수준, 즉 수능 수준의 그래프라든지 도표, 예시문들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1학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통사 특징으로 기출 예시를 보시면은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 부분이 이게 세계지리 문제고요. 해서 강수량과 관련된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것은 한국지리에 해당되는 도시화율과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지금 좀 흐리게 표현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요거 표를 하나하나 연도별로 분석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법과 요령들이 학생들에게 숙지가 되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주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는 그야말로 교재나 프린트의 내용들을 정말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마녀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된 것을 제가 이제 성에 못 차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달달달 볶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죄송해요. 네. 문제가 정말 문장처럼 이게 단순하게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단어 말고 수거 외우듯이 전체 문장을 통으로 암기를 했을 때 그때 답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이 문제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히 선어예고 문제로 처음 만난 문제예요. 토르데시아스라고 하는 이제 조약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도 보통 듣기 어려운 조약이고요. 일단 교과서에 없고,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만드신, 물론 그 선생님이 직접 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 위해서 물론 설명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낯선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얼핏 들었던 친구들에게는 답을 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방학 특강 왜 필요할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배경 지식, 이제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그 한 단원 전체를 학생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냥 수업을 듣고 그냥 외우고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가 이미 한 3년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열심히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암기라는 것은요, 물론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 외웠다고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이 내려면은 우선 여러 번 반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많이 들었을 때 반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방학 특강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내신 기간 동안에 학교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내신 동안에 이제 학원 수업을 통해 가지고 반복이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풀이에 접근할 수가 있겠지요. 해서 제 수업의 특징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제 자랑 같아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일단 특화된 학교 몇 개 학교를 중심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여러 학교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제가 교재를 만드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학교들, 보통은 이제 외고라든지 예고 중심으로 좀 여학생 많은 학교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좀 깔끔하게 남학생 있는 어머님들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학생들은 정말 불평 없이 암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남학생들이 저한테 마누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달달 볶는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 정도 외웠으면 충분한데 근데 그 충분함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특화된 학교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예측하는 거, 사실 저는 그걸 굉장히 즐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땐 정말 로또 당첨 기분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좀 적중력이 좀 높은 편이고요. 해서 성적도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자랑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요. 동영상 강의하고 저희 수업 자료, 워낙 컨텐츠가 뛰어나다 보니까 해서 확실히 수업을 듣기 어려운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예체능 친구들은 특히나 레슨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또는 이제 뭐 다른 학원하고 이렇게 겹치는 수업이 됐을 적에 이제 그랬을 때 동영상하고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만 수업을 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물론 저에게 달달 볶이지 않았어도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측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다른 학교 강의 이렇게 설명할 때는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선행고 같은 경우는 예고잖아요. 그러니까 예고는 학습하고 예체능 실기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적에 두 개 병행이 솔직히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공부와 또 실기를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최대한 이것을 끝낼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해요. 그게 아이들한테 다른 것에도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요. 해서 이해 암기를 사실은 거의 100%를 시켜주고 싶지만 솔직히는 그게 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90% 가까이를 암기를 시켜주고 이것을 매 시간 반복 확인을 해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100%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 수업의 기본 방침입니다. 문제풀이까지는 100%를 할 수는 없죠. 일단 숙제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과제를 주되 이 과제를 어떻게 풀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팁으로 많이 미리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오기 직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일찍 와서 숙제를 막 급하게 하더라도 이것을 다 소화낼 수 있도록 이렇게 숙제량도 적정하게 그리고 또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편입니다. 네. 괜찮나요?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됐나요? 네. 제가 너무 안 움직여서 문제가 됐었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기출 내용, 학교 수업 내용의 철저한 분석.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해봤냐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적에 온라인으로 올라온 그 동영상 강의를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필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필기에 놓친 부분까지 제가 전부 다 찾아서 그래서 교재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수업을 다 들어야 되고 과목이 한두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 정도 정성을 들여야지 적중력 높은 기출문제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자랑해보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하셨던 국어 선생님이시라든지 영어 선생님들 모두 다 이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질의응답 받으시는 거 이거는 선생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대치동 강사는 다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저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통사 시간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렇게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전체 6차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1월 7일 날 개강을 해가지고 설 연휴 동안만 휴강을 하고 이제 1월, 2월 이렇게 2달 동안에 진행이 되는데 우선은 각 단원을 보시면 이게 각각 보시면은 이게 사회탐구에 해당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지리 과목 2과목을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나머지 중에서 일반 사회 과목, 정치하고 법하고 경제, 그다음에 사회문화 과목. 근데 특히 강조를 전 많이 할 것이 경제하고 요 사회문화 쪽에는요. 그래프 표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문과 학생들이나 이제 이 예고 학생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이 표그래프하고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복습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리 준비할수록 훨씬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기도 좀 많이 강조를 할 거고요. 물론 지리 쪽에도 표가 좀 많이 나와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갔을 적에 훨씬 더 수월하게 학교 수업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도 훨씬 빠르고 쉽게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특강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